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발굴해서 업종별로 방역 강화를 도모하는 방역 방법인 핀셋 방역. 지난 4월 9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 동기 단계를 격상하는 대신 3주를 더 연장하고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목소리가 나왔던 가운데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약 500에서 600명대를 맴돌고 있는데요. 6월 1일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전국 확진자 최종 수는 677명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핀셋 방역에 대한 파워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울통 오늘의 진행자 최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해설가 이태인입니다. 최근 울산을 뒤덮은 영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한풀 꺾여서 6월 2일 수요일 14시 기준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 속에 안심하면서 방역수칙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 울산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빈입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방역수칙들이 혼란스럽고 지역마다 다르니 이제는 우리 지역의 방역은 어떤지 관심을 끄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요. 방역 기준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게 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곳과 강한 곳이 나뉘게 되는 핀셋 방역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핀셋 방역에 대해 우리 나울통 멤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Power. Interview. 오늘은 핀셋 방역의 모호한 기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나울통 진행합니다. 오늘은 게스트 없이 나울통 멤버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각자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더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 경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청년 다가가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인입니다. 네, 갑작스런 자기소개. 저는 일단은 요즘 작금의 현실 속에 그러니까 이런 현실의 문제에 처한 청년들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프로 엔잡러라고 하죠. 현재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시민 활동, 청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청년 공동체 활동도 해서 이제 청년 공동체 올곳의 대표로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CBS의 노예 아닌 노예죠. 지금 2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너무 장황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 보잘것없겠지만 저는 현재 울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학년인 김현빈이라고 합니다. 네, 보잘것없지 않은데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학생인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프닝에 등장하지 않은 나울통의 멤버 개유나라고 하고요. 현재 약간 프리랜서 느낌으로 저도 여러 기관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다양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정부는 지난달 9일 코로나19 핀셋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2단계, 울산, 춘천, 제주, 김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1.5단계라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특히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를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처럼 중소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단계는 유지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업종별 이른바 핀셋 방역법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확진자의 수나 심각성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유연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방역의 기준이 바뀌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거를 신경 쓰지 않으면 영업시간이 9시부터 10시까지 바뀐다든지 그런 거를 계속해서 신경 쓰지 않고 좀 혼란을 계속 가져다 주면 이게 좀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네. 저는 우선 너무 각각 다르다 보니까 너무 헷갈려요, 이게. 네, 울산에서만 저희가 생활하는 게 아니라 타지에 가거나 일상에서 이제 여러 업종들을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방역 수칙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핀셋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 중립적인 입장인데 현재 이제 특정 시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이제 발생했던 과거와 달리
일상생활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특정 시설을 겨냥한 핀셋 방역이 과연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 네.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요. 뭐 여러 상황 속에서 핀셋 방역 대책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시행된 집합 금지, 인원 제한, 운영 시간 제한 등의 사례를 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효과가 있었는지라든지 아니면은 기준점이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은지 뭐 이런 부분들이요. 뭐 일단은 대표적으로 각 지역별 사례가 있겠죠. 일단 예를 들자면 대구 같은 경우는 1.5단계라서 일단 흔히 말하는 일반 음식점 중에서 우리가 하는 술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술집들이 이제 밤새 영업이 가능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단계로 격상이 되었고 2단계 중에서도 영국발 변이가 너무 확산세가 심하다 보니까 기존 22시에서 21시로 또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죠. 울산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조금 술 한잔 하고 싶은 분들이 조금 뭐 본의 아니게 타 지역 원정을 가서 술을 마시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이제 5월 중순쯤에.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사례로 이제 지역에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세가 좀 보이기도 했고요. 네, 뭐 이런 문제를 보면은 핀셋 방역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각 지역별로 이게 확산세가 워낙에 차이가 나고 조금 밸런스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평균치가 다를 때는 거기 지역에 있는 이제 뭐 소상공인들이나 그리고 업종별로도 조금 저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21시나 22시에 마감을 하게 되면은 특히 술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새벽 시간에 이제 주로 수익이 나잖아요. 그쵸, 술을 팔고 안주를 팔고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러지 못하는 곳이랑 그렇게 영업을 하는 곳과의 차이를 본다면은 뭐 물론 매출적으로 손해는 있겠지만 코로나 확산세를 조금 더 잡아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실까요? 네, 저는 이게 인원 제한이 사적 모임으로 5인 이상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교의 학생회 같은 곳에서는 그거에 약간 혼동이 왔는지 저희 학교 교내 단대 중에 한 학생회가 MT를 다녀온 거예요. 사적 모임 5인 제한이 걸려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뭔가 좀 혼동이 있었다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이 물론 안 되는 거를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니까 뭔가 좀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렇게 되면은 인원 제한을 저희는 열심히 지키고 있잖아요. 그쵸,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못 만나가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인원 제한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약간 무력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문제 말고도 이제 부분적으로 인원 제한을 풀어주고 하는 그런 방역도 약간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있지 않을까.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제 절친한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99인만 홀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다행히 이제 축가를 맡게 되어서 입장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결혼식 끝날 때쯤에 이제 홀 밖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정말 놀랬던 사실은 99인 안에 이제 들지 못한 많은 하객분들이 정말 홀 밖에서 통제 없이 당연히 거리두기도 되지 않은 채로 결혼식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뷔페도 또 홀을 나누기는 했지만 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홀 안과 홀 밖이 핀셋 방역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결국에 홀 밖에 확진자가 있었더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얼마 전에 사실 집에 컴퓨터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큰 마음을 먹고 PC방을 갔습니다. PC방이 사실은 그 제한 시간은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앞에서 뭐 출입 명부나 이런 거 작성하고 체온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이런 거는 있어야 되는데 들어갔는데 여러 사람들 있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는 기본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명부에 제대로 작성도 안 되고 체크도 안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사실은 이게 핀셋 방역 이런 게 필요는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 좀 마음이 그렇죠. 네. 네.
네, 뭐 다양한 사례 좀 들어봤는데 네, 이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셋 방역으로 인해 누군가는 몰래 영업을 하는 등 이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꼼수를 펼치는 곳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음성화된 곳이나 또한 상대적으로 방역이 약화된 지역으로 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구 같은 사례가 있겠죠. 풍선 효과가 연일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청의 통계에 따르면은 이제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인해 울산 내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대로 줄어들었지만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6월 1일 0시 기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총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상태인데 현 방역에 대해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유나님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방역법이 지금 완전한 확진자 수의 감소로 이어진다. 뭐 이런 과학적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역 원칙에 대해서 혼란성도 가중되고 그만큼 구멍도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A라는 지역만 강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또 자신의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방역 기준이 약화된 B 지역으로 가는 심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강제성을 띈 방역법이다 보니까 원정 유흥이나 원정 헬스 같은 사태는 사실은 예견된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단기간 일률적으로 강화된 방역법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실효성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네, 저는 이 핀셋 방역에 대해서 약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각 지역의 결국 시민들이 노력하고 자제를 해야 이제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완화가 되는 걸 보일 텐데 이렇게 지역별로 단계가 나뉘고 어디는 더 심하고 어디는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풍선 효과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더 이게 코로나가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허점이 있지 않나. 네. 결국에는 조금 부족하다. 네네네. 네, 또 다음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 울산지회 회원 약 50명은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강화되었던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5월 7일 집회를 열었습니다. 방역 기준의 공평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흥주점만 차별하는 소상공인의 심의기준 즉각 개정 요구한 생존권 보장을 좀 요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부 업종의 제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메인 진행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 그 자체는 사실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이거는 유흥업소 이제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제 그런 분야는 아니고 그냥 일반 소상공인에 속하는데 사실 계속해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 때문에 아무래도 연장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래서 경제난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의 제한 요구라는 게 사실 특히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 저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사실 물론 저희 쪽에는 이제 이들과는 다르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긴 하지만 반대로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특히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식당에서는 안 걸리고 식당에서 이제 유흥업소로 이렇게 오잖아요. 1차는 밥 먹고 넘어가죠. 이제 맞아요. 2차 술 먹자 약간 이런 것들. 네, 근데 그러면은 식당에서 밥 먹는데 거기서는 안 걸리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 왜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만의 그런 것들은 뭐라 해야 되지? 유흥업소만 이렇게 집합금지를 한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계신데 사실 한편으로는 제한을 완화하는 게는 이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특히 더 하지 말라고 하면은 또 더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이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방역 시행 상황 속에서 이제 유흥업소를 제외한 다른 곳들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아무래도 한둘이 아니니까 그게 더 이제 반발을 일으키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나마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이 그나마 유효할 것 같네요.
네, 다들 듣고 계시죠? 백신 접종. 네, 다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차등적 방역은 완화돼야 된다고 그러면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던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번에 현빈 씨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차등적 방역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허점이 대신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기준을 명확히 정하면서 이거를 강화를 시킨다면 이제 좀 더 실효성이 있는 방역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차등적 방역법은 찬성을 하지만 차별적 방역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지고 보면 비슷한 환경인데 특정 업종에 대한 어떤 편견적인 시선으로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예를 들면 단란주점은 유흥업소와 다르다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규제할 때는 또 유흥으로 분류해놓고 좋은 거 할 때는 또 단란주점을 쏙 빼놓는 뭐 이런 식이죠. 네, 그래서 노래방은 풀어줬는데 비슷한 환경인 단란주점은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식당과 카페의 방역 기준이 달랐던 것도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방역이라는 게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함이잖아요. 핀셋 방역 또한 그런 취지에서 비롯된 건데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방역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치 해설가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정해져 있는 방역 수칙을 잘 따르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그리고 어느 요일이든 상관없이 방역 꼼꼼히 잘하고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선 헌법 얘기를 좀 할게요. 네,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입의 균형성 등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침해될 경우 위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해요. 국가 재난의 유무를 떠나서 방역 정책에 있어서 공평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이제는 정부가 좀 제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사적인 모임 같은 경우도 이제 자제하라는 권고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전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만큼 규제를 조금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질문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역이냐 생계냐 이게 좀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논쟁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우선은 방역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방역이 무너지면 결국 또 코로나 사태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생계도 더더욱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테니까 지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참고 방역을 더 열심히 한 다음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그 둘을 적절히 이제 이게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화를 생각하시는 거네. 이제 방역과 생계에 약간 조화스러운. 그쵸. 네, 알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확진자 수가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이 재편을 예고했었습니다. 전환 기준은 상향 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리고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거리두기는 총 4단계로 간소화된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저희가 조금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편안이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반짝하고 떠오르는 건 없지만 이제 인원 제한이 풀어지고 이제 영업시설 그 시간도 완화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늦춰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인원 제한을 어기고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때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상권 청구와 더불어서 더 강한 제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또 집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좀 이제 바꿔서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계속해서 강화하고 완화하는 거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이제 제한을 풀어버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대 수용 인원을 딱 그냥 정해두기만 하고, 뭐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 아예 운영 시간을 완전히 늘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은 장사 시간을 새벽 뭐 2시, 3시, 4시 뭐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 대신에 오로지 딱 100% 예약제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게끔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특히 예약제라면은 뭐 수용 인원도 특히 지켜질 거잖아요. 네. 예약한 사람들도 명부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이제 저희가 뭐 잘하면은 칭찬 스티커 같은 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붙여주시듯이 이게 업종별이 아니라 영업장별로 좀 이렇게 수칙을 잘 지킨 영업장에 대해서는 뭐 집합 금지를 즉각 해제를 시킨다든지 또는 네. 이제 집합 금지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금 포상 같은 포상 제도로 하는 게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이제 시간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을 잃어버리고 코로나가 터진 그 겨울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기분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까지 질리게 들었을 말이지만 저희 조금만 더 버티고 노력해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런 일상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그런 일상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저희가 참고 협조해서 빨리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라는 이제 신종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문화도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 문화 중에서 그렇죠. 캠핑 문화도 있고 이렇게 야외 개방된 장소에서 무엇인가 모임을 한다거나 하면서 현재 태화강이랑 북구 강동의 캠핑장이 굉장히 좀 오염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민들이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머물렀다 갔을 때 부디 제발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조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착한 시민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방역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방역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우리들의 의식과 노력 아닐까 싶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든 만큼 좀 더 많은 분들께서 꾸준한 실천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팟캐스트로 진행된 나울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현상,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최가영, 이태인, 김현빈, 개윤아, 구성의 개윤아, 김현상, 연출의 손재민, 양태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안녕!